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좀 지방에 좀 내려갔다 오느라고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또 ESG 관련 정보들 간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영상은 뉴스 브리핑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ESG 이슈예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LG전자예요. LG전자가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2라는 국제적인 행사에 지금 참가를 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명 LG 월드 프리미어라는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해요. 그게 사실은 CES 2022 개막 하루 전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미 서부 시간 4일 오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새벽 1시에 이 CES 공식 사이트를 비롯해서 LG전자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제 LG 월드 프리미어의 주제는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일상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The Better Life You Deserve 라는 주제로 이런 테마죠. 테마를 가지고 이제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고객의 더 나은 일상, 두 번째는 모두의 더 나은 일상, 세 번째는 미래의 더 나은 일상. 이 3가지의 키워드로서 이제 전체 주제, 대주제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일상이라는 그러한 이제 전체 대주제를 가지고 고객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하며 더 나은 일상을 누리는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상에서 가장 먼저 소개될 제품은요, 신개념 공기청정 팬 LG 퓨리케어 에어로 타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 지능형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LG 싱크 앱,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죠. 그것도 선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LG 싱크 앱은 단순히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고객의 일상을 좀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히 AI, 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품의 작동 상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고장까지도 사전에 감지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였던 모두의 더 나은 일상에서는요,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일상과 지속가능 경영을 할 수 있도록 LG전자의 ESG 지향점 또는 방향이 좀 소개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LG전자는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 포장하는데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LG 사운드바 에클레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즉 이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어떤 제품의 어떤 포장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의 외관을 감싸는 패브릭, 그러니까 천이죠. 그 천에는 이 재활용 플라스틱이 활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포장재에는 폐지와 골판지 등을 재활용해서 만든 펄프 몰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형 OLED TV의 풀 라인업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OLED TV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카테고리였던 미래의 더 나은 일상에서는요, LG전자가 이번에 LG 옴니팟을 소개한다고 해요. LG 옴니팟은 어떤 걸까요?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고 등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LG 옴니팟이라고 해요. LG전자는요, LG 크로이 가이드 봇 로봇, 자, LG 크로이 서브 봇, 이것도 로봇이죠. 또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 등등 해가지고 5G와 AI,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을 지금 개발을 했고, 로봇이 사람과 공존을 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을 소개한다고 해요. 야, LG전자가 드디어 이제 로봇까지도 AI, 5G 뭐 이런 거 이제 완전히 다 융합을 시켜가지고 가전형 로봇을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일날 새벽 1시에 공개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말 CES 2022 월드 프리미어. 야, 정말 영상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밤 늦게 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은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죠. 제약업체 가운데서 친환경 기업으로서는 단연코 1위입니다. 네. 유한양행이 또 이번에 조직을 일부 개편을 해서 ESG 경영실을 신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ESG의 경영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글로벌 50위권 제약사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50위권 제약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상황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 그리고 이 ESG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어요. 자, 세 번째 뉴스는요, 한창이라는 회사예요. 저는 한창을 오늘 처음 여러분께 소개하는데요. 예전에도 한창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별로 그거를 주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은 돼 있는데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상당히 강한 그 모멘텀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한창이 12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서 사업 목적 추가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떠한 사업을 더 추가를 했느냐?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중개업 등 해가지고 8개의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차세대 메타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해요. 메타 플랫폼이라. 야, 이것도 메타버스는 아니고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지금 벌써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도 하겠다. 전자상거래 중개업도 하겠다.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업도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글로벌 소비자 직거래, 일명 D2C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어서 거의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1년부터죠. 그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 회사가 폐플라스틱을 분해를 해서 그 디젤류를 추출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거를 왜냐면 이 회사가 좀 많이 알려지진 않은 회사여서, 제가 대기업이나 뭐 이제 좀 그렇게 좀 약간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뉴스를 소개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제가 좀 건너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한창이, 이 회사가 이제 이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구축을 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풍력 등등 해가지고 ESG 사업에도 지금 발을 들여놓고 확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아예 사업 목적에 이거를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D2C, 그러니까 소비자 직거래,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 직거래 시장을 플랫폼 사업화 시켜서 좀 굉장히 크게 활성화할 예정이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ESG,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풍력이라던가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그러한 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는, 지금 이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한 거예요. 야, 그래서 좀 이 회사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인가? 라고 해서 봤더니 이 한창이라는 회사 밑에 한주케미칼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한창그룹의 100%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한창케미칼이 자체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창케미칼이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향후에 이 한창의 주력 사업 부분의 하나인 ESG 사업 부분을 이 한주케미칼이 맡아서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회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 한창이. 그래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디젤류를 뽑아낸다? 이러한 지금 새로운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게 결국 ESG 경영이거든요. 자원순환하고, 이미 버려진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그 원료로서 재창조시키는 그러한 작업은 ESG 경영에서 특히 E에 해당되는 그러한 경영이에요. 그런데 이 한창이 그 한주케미칼을 통해서 폐플라스틱, 그러니까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분해를 해서 그걸로 디젤류, 그러니까 이게 디젤류라는 것은 석유, 그러니까 원유의 일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유를 추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폐플라스틱을 지금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환경에너지 사업에서 플러스인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원유인 디젤류를 추출한다? 이거는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석유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디젤류를 뽑아내는 게 그 원천이 폐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거니까 완전히 이거는 ESG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례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금 보려고 한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통이나 관광, 뭐 운송,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회사가 소화기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는 이제 한창이 뭘 하는 회사길래 그러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돼서는 사실 5만 가지 지금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스타트업하고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창이 이 폐플라스틱 그 재활용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서 우리도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여기서 원유를 추출할 거야. 우리 그런 기술력 가지고 있어. 하고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지? 대단한 기술력인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역사를 보니까 1967년도에 설립이 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소화기를 제조하는 그러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수산물도 유통을 하고 또 관광 운송도 하고 이제 좀 다양한 좀 영역을 개척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1975년도에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상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역사가 오래됐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을 했고 뭐 아주 커다란 규모는 아니어도 이런저런 이렇게 좀 다양한 좀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게다가 올해는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폐플라스틱으로 원유를 추출하는 일을 할 거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ESG 경영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으로 로드맵을 확장을 한 거죠. 친환경 솔루션 사업까지 하네,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이 석유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잘만 녹이면 또 거기서 석유, 원유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조 설비를 한창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주케미칼에 그러한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플라스틱 저온 열분해 유화 설비 제조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창을 좀 다시 보게 됐다. 여러분께 지금 새롭게 한창은 앞으로 ESG의 경영 흐름에 맞춰서 상당히 크게 성장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라고 해서 그 친환경 사업 쪽에서 우리가 몇몇 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창처럼 이제 중소기업이지만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제 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뛰어들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뉴스는 이 포스코 SPS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주로 이 철강 가공업을 하는 포스코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포스코 SPS가 이름을 바꿔서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회사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동안에는 기존에 이제 철강 가공업을 주력으로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차량 선박, 자율주행차, 드론, 전동화 장치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배터리, 연료전지 등등 해가지고 새로운 소재와 부품 등의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 해서 여기에 그 포스코 다음에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회사의 이름을 새롭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포스코가 철강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차세대 성장 사업인 2차 전지, 연료전지, 수소 이런 쪽에 우리도 뛰어들 거야. 드론, 뭐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기술 솔루션에도 우리가 뛰어들 거야 하고 지금 새롭게 밝힌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친환경 소재 부품 분야에도 지금 앞으로 이 포스코가 뛰어든다는 얘기네. 그래서 저는 야, 이 포스코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철강 회사로 알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철강업에만 좀 제한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사업 영역을 이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자회사 이름을 바꿈으로써 새롭게 자회사 이름을 바꿈으로써 수소경제, 또 2차 전지 분야, 또 모빌리티 분야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분야에 지금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제 뭐 정말 올해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많이 발표를 했어요. 오늘 진짜 기업 총수들이 신년사라고 하죠. 뭐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뭐 크고 작은 기업들은 다 신년사를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신년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제가 그 신년사를 보다가 이거 다 소개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ESG 관련 이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